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규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개체 간의 일성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통합 최소 제곱 모형은 모든 개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개체들은 설명 변수에서만 서로 다른 값을 지닐 뿐 나머지 기본 속성은 동일하고 개체 고유의 개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정은 위의 모형에서 개체들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절편항 알파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개별 단위 속성을 무시하고 관측치들을 한데 모아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체들이 서로 달라서 통합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가 간 시계열 자료에서는 국가들이 고유의 개별 효과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간 이질성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고유의 지리적 특성, 역사적 경험, 지배적 문화와 신념 등이 국가 내의 정치, 경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그래프는 박스 플롯을 이용해 북남미 국가들의 민주주의 점수가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점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프로젝트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그래프는 민주주의 점수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의 평균 민주주의 점수는 나머지 국가들의 평균 민주주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변화량도 매우 낮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체계적으로 높게 만드는 캐나다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멕시코나 니카라과의 경우 평균 점수가 훨씬 낮고 변동폭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이질성의 문제를 무시한 채로 어떤 설명 변수가 민주주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편향된 추정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편향의 문제점은 다음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들은 개체 간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설명해 줍니다. 해당 그림의 클러스터는 본 강의에서 언급하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는 횡단면 관계와 시계열 관계 모두 존재하므로 어떤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면 관계에 초점을 두어 X값이 한 단위 높은 개체의 Y값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높은지를 나타내는 개체 간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동일한 개체의 시계열 관계를 중심으로 동일 개체 안에서 X값이 한 단위 증가한다면 Y값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따지는 개체 내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개체 간 영향과 개체 내 영향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개체가 서로 다름을 무시하고 통합 분석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프 A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개체 내에서나 개체 간에서나 X는 Y와 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래프들이 보여주듯이 두 가지 영향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그래프 B처럼 X의 개체 내 영향은 실제로 양의 효과이지만 개체 간 상위성을 무시하고 분석하면 X는 Y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프 C와 같이 개체 내에서는 양의 영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음의 영향을 가진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D가 보여주듯이 개체 내 영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체 간 영향을 바탕으로 X와 Y의 관계는 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개체 내 영향은 작지만
개체 간 영향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개체 내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개체 간 이질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체별 효과들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 수준의 데이터라면 한 국가의 지리적 속성, 역사적 경험과 같은 관찰하기 어렵지만 존재하는 개별 효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체별 효과 알파 i가 첨자 i로만 표기되는 것은 개체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지만 개체별 효과가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별 효과가 모형에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오차항 안에 개체별 효과와 고유 오차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항에 남겨진 개체 효과가 통계 모형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독립 변수들의 개수 추정치는 누락 변수 편향, 즉 omitted variable bias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별 효과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편향성은 없지만 여전히 오차항에 개체별 효과가 남게 되어 모형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개체 간 이질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고정 효과 모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 효과 모형은 시간 불변의 개체별 효과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추정하거나 통제하는 모형입니다. 개체별 효과가 독립 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으면 이 개체별 효과를 고정 효과로 부르는 것입니다. 고정 효과 모형은 개별 효과를 통제한 후 독립 변수의 차이로 인한 종속 변수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체 간 편차를 분석해서 제거하고 개체 안의 편차만을 활용합니다. 통합제곱 추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개체와 시점에 동일하다는 가정을 유지하여 베타에는 첨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정효과 모형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정효과 추정법으로 모든 변수에서 각 개체별 변수 평균값을 소거한 후 OLS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y의 개체별 평균값을 구할 경우 동일 개체에 대해 다른 시점에서의 관측치의 평균을 구하므로 첨자 t는 사라집니다. 이는 x나 오차항의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의 경우 시간 불변인 개체별 효과를 포착하므로 평균과 동일한 값을 지닙니다. 따라서 식4에서 식5를 소거한다면 시간 불변인 개별 효과는 소거됩니다. 이처럼 개체별 평균값을 제거한 이후에 OLS를 적용하는 것이 고정효과 추정법입니다. 그리고 아래 식은 고정효과 모형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타를 구하는 데 있어 y 빼기 y바, x 빼기 x바와 같은 개체 내 편차만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국가별 소득이 민주주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의 소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소득 수준이 변화할 때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 내 추정법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극단에 있는 추정법은 개체 간 추정법으로 Between Estimate가 있습니다. 각 개체별로 변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이 평균값들을 이용하여 OLS를 하는 것으로 이는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 내재하는 횡단면 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동일한 두 번째 방법은 개체별 차이를 직접 추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체별 더미 변수를 통합 OLS의 우변항에 추가하여 직접 추정합니다. 만약 n개의 개체가 존재한다면 n-1개의 더미 변수를 포함시키거나 n개의 더미 변수를 포함하고 절편은 제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더미 변수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 전체 더미 변수에 대한 F테스트를 통해 고정 효과가 필요한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t가 작을 경우 개체별 차이의 추정량은 아무래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그래프는 개체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잘 보여줍니다. 정치학의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증대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민주주의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근대화 이론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즉, 좌측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한 국가의 평균 소득이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민주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대화 이론은 이처럼 횡단면 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개체 내 변이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즉,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또한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분석은 개체 내 변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이러한 취지로 특정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 국가의 평균 소득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했을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은 민주화 확률과 중요한 관계를 맺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과 민주주의 수준 간의 관계를 보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와 민주주의 수준의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둘 간의 양의 관계가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을 제거한 것과 같이 다른 시점 간의 차이를 볼 경우 공통으로 존재하는 개별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개별 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경제학자 아세모글루와 그의 동료들은 근대화 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시간 불변의 개체별 고유 효과를 통제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효과는 매우 유연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위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체별 고정효과뿐만 아니라 시기별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있고 개체별 고정효과와 타임 트렌드를 곱하여 개체별 타임 트렌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효과 모형은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 불변의 변수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효과 모형은 개체 내 편차를 활용하여 추정하는데 시간 불변의 변수들은 이러한 개체 내 편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느리게 변화하거나 변화량이 적은 변수들의 영향은 정확하게 추정될 수 없습니다. 가령 비교정치학자가 선거제도나 의원 내각제, 대통제와 같은 통치체제의 효과를 분석할 경우 국가 고정효과는 이들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고 국가 간 제도의 차이를 대부분 흡수하여 선거제도나 통치체제의 개수는 아주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오차로 인한 편의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문제점도 지닙니다. 본 강의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임의효과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